안녕하세요. 22년 3월 4일 탑10입니다. 10위는 샌드박스입니다.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 더 샌드박스가 알파 시즌2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더 샌드박스는 지난해 알파 시즌1을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전세계 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는데요. 정식 버전은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작되는 알파 시즌2를 통해 35가지 이상의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더 샌드박스 가입자라면 누구나 알파 시즌2에서 4주간 진행되는 멀티플레이어 콘텐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매주 평일에 1개에서 4개씩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9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3일 오후 5시 35분부터 30분 동안 통화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통화하게 됐다라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8위는 이광수입니다. 배우 이광수가 옛날 예능인과 배우 사이에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방송된 TVN 어쩌다 사장2에서는 사장즈, 차태현, 조인성을 비롯해 알바군단 이광수, 김우빈, 임주환이 능숙한 듯 엉뚱한 매력을 보이며 슈퍼영업을 이어갔는데요. 조인성은 이광수는 어려운 연기 많이 한다 라며 옛날에 우리끼리 술 마시고 그러면 광수도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광수는 너 예능이냐 배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조인성씨는 내가 평가할 만한 건 아니지만 결국 광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인으로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냈다라며 모두 기립해 박수쳤습니다. 7위는 2022 동계 패럴림픽입니다. 장애인 동계 스포츠의 열전이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에서 열흘간 진행되는데요. 1976년 스웨덴 웨른 쉘스비크에서 개최된 이후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 8월에 열린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에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열리는 두 번째 패럴림픽이자 첫 동계 패럴림픽입니다. 베이징은 동하계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까지 개최한 첫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6위는 국민의힘 대표회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로부터 또다시 선거운동 임명장을 받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사과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불과 나흘 전 생뚱맞은 자문위원 임명장을 보낸 무례와 몰상식에 항의하면서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정의당을 또다시 모욕하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시민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당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임명장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5위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따른 조치인데요. 국민의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금일 오후 12시 30분 중앙선관위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안 후보가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4일 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이 받는 투표용지에는 안 후보 비고란에 사퇴가 표시되는데요. 9일 본투표일에 받게 되는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기가 되지 않고 투표소의 안내문으로 사퇴 후보를 알립니다. 4위는 26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 6,8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95만 8,326명이며 사망자 수는 186명 늘어 8,580명이 됐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3위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4일 개시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0.58%로 집계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째 날인 이날 오전 7시까지 전국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25만 6,52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 대비 0.23포인트 높은데요.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같은 시간 투표율보다도 0.17포인트 높았습니다.
2위는 금비입니다. 혼성그룹 거북이 출신 금비가 결혼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전했습니다. 금비는 인터뷰를 통해 급하게 전한 결혼 소식이라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들 하시는 2세 소식은 아직이다 라며, 그러나 저희 둘 나이가 있는 만큼 서두를 생각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비는 오는 13일 부산에서 6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인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1년 열애 끝에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1위는 K-윌 투표용지입니다. 가수 K-윌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촬영을 해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앞서 K-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K-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